안녕하세요. 네, 기사를 보는데요. 다주택자 어떻게 하나, 임대사업 등록 시들, 증여는 사상 최대, 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한테 이런 뭐 세금이라든지 기사 등등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것들을 이제 다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든지 매도를 하든지 체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증여 건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작년에 신과 함께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제도가 바뀐 날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제도가 이제 발표됐던 날이었었는데, 어, 그때 이제 그 김동완 소장님이나 이진우 위원이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은 뭐 매물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팔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고, 저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특히 이제 좀 이렇게 물건이 안 좋은 것들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2016년도 11월 26일 이후부터는 그런 이제 실수요 시장 위주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압박하는 거로는 시장의 이런 뭐 전반적인 시세 하락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실수요자들이었다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이제 미래에 내가 살 집들을 미리 사두는 거라고 하면은 팔 의향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시장에서는 무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수요자들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어,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는 것들이죠. 결국은 자식들한테 증여하는 것들도 저는 투자가 아니라 실수요라고 본 것들이거든요. 당장 그 집에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 거주할 집들을 확보해서 그것들을 본인이 더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는 그런 트렌드가 계속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게 이게 이제 자산이잖아요. 이제 에셋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산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재테크 활동이든 뭐 투자 활동이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자연스러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행태이고요. 주식이 됐든 주택이 됐든 뭐 땅이 됐든 상가가 됐든, 그러니까 뭐 금융 자산이 됐든 부동산 자산이 됐든 유지하려고 하지 그것들을 줄이려고 하진 않아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설프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나 어설프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큰 문제가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든지 간에 부를 계속 가지고 갖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금리가 낮거나 이게 투자 수익률이 낮다 하더라도 안전하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채권 수익률이라든지 펀드 수익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익률이 낮아요. 연 뭐 3%, 2%, 심지어 뭐 그 이하도 있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원금이 까지지 않고 인플레이션 정도만 가지고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부자들,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이든 부동산 자산이든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증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큰 버무리 안에서 이제 패밀리인 거잖아요. 패밀리의 자산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재벌들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을 텐데 계속 1세대가 2세대로, 2세대가 3세대로 계속 그 부를 대물림하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만 보고 저희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세금을 낸다 비판을 하지만, 개인적인 베이스로 와도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지불해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분명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내는데, 재벌들은 상대적으로 이래저래 좀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이제 법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보통 그렇게 피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이 개인 베이스로 그런 것들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하는 것보다도 증여가 세금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세를 따로 내야 되고요. 취득세를 또 따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 같은 경우 받았을 경우 재산세도 또 내야 되고요. 그게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또 종부세나 뭐 재산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런 거 감수하고도 인플레이션 이상의 자산의 그런 가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증여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가 있는 부동산들이 좀 한정이 돼 있을 텐데 그런 부동산들을 선점함으로써 그것들을 계속 되물림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향후에 부동산 공부 같은 경우는 이런 에셋들, 자산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상품이 어떤 것들인지를 공부하는 것들이 하나의 키가 될 것입니다. 세금이요. 세금 중요하고, 지금 제도, 부동산 규제 정책도 중요한데요.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단기적인 다주택자들, 그 갭 투자하시는 분들을 규제하는 것들이지 실거주하겠다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거주층들을 제가 갖고 있는 다주택들을 실거주층들에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패밀리인 거죠. 예.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여세를 한 번 더 받는 거잖아요. 그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은 세금을 더 내는 것들이죠. 이게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쁜 짓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마 계속 그런 현상들, 이거 말고도 아마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겠죠. 상속이 될 수도 있고, 또 법인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으로 이런 부동산 시장이 펼쳐가지 않을까. 특히 서울 같은 고가 시장에서는 더 그럴 것 같고요.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갭 투자를 하는 이 서울 강남권 물건들 같은 경우는 갭이 막 10억, 20억 하는데 그걸 갭 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깔고 앉아 있는 것들인데, 결국은 이런 이제 증여라든지 상속이라든지 기타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아마 실수요층들이 좀 펼쳐나갈 것 같고요. 조금 더 이게 조금 개수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아마 법인으로 아마 전환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측들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이렇게 좀 에셋이 될 만한, 자산이 될 만한 부동산들 같은 경우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지금 중산층들이 그런 기회들을 한 번 더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것이 자가 실거주라고 하면은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들을 미리 선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좀 공부하는 좀 많은 분들이 생기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요. 지금 돈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어차피 부자들이 다 갖고 갑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산층들 이하 계층들 중에서 지금 서울에 있는 좀 그리고 뭐 경기도권에 있는 좋은 입지의 좋은 상품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자가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주저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연구 활동이라든지 그런 칼럼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써갈 텐데, 어, 이 금융 공부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 공부도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금융 자산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유지시켜 가는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잃는 이유는요. 그 해당 기업을 분석을 하는 것도 모르고 어느 정도에서 수익률을 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영원한 건지 수익을 내야 되는 건지 모르는 판단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이 금융, 경제, 부동산 공부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칼럼들이나 이제 뭐 강의들이나 그런 것들을 해갈 텐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려면요. 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그 수요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 불가능해야 돼요. 예,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지금 돈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자산을 유지하고 싶어 하나로 제목을 바꿔서 한번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